네, 이강민의 잡지사 9월 호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용재 음식평론가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머릿결이 참 좋으십니다. 방금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셔서 머릿결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샴푸를 좋은 걸 써야 돼요. 샴푸를 네. 좀 쓰습니다. 끝나고 팁 좀 주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음식평론가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게 네. 일단 먹는 걸 좋아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좋아해야지 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뭐 일핑계 삼아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직업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엔겔 개수가 지나치게 높으면 돌아오는 카드 고지서를 품고 눈물을 흘려야 하기 때문에 살림에 영향을 주는군요. 네, 그렇지 않아도 늘 고민입니다. 고민입니까? 네, 비단 사 먹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제철 과일 이런 거 먹기에도 굉장히 벅차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새도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엄청나게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죠. 엔겔 지수 높아지는 거 말고 또 네. 음식 평론가만의 고충 같은 거 있습니까? 뭐 대부분의 음식을 즐깁니다만 네. 이 음식을 지금 먹고 싶지 않은데 먹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저의 마음이 네.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말을 하는데 취재 때문에 짬뽕을 먹어야 하는 그거는 그런 굉장히 고역이죠.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습득한 지식들을 네. 저희가 또 이번 주부터 낼름낼름 받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네. 자, 앞으로 이 시간 이용재 평론가와 채워볼 텐데 이 시간에 어떤 얘기 해주신다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음식의 역사, 음식의 존재 등 음식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인문학적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잡지사 오늘 3세번째 되는 날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잠재적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훔쳐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 라면 얘기를 부탁드렸는데 네. 이용재 평론가는 라최몇? 저는 국물 라면은 1개. 1개? 네. 비빔 라면은 2개를 먹습니다. 생각보다 소식하시네요. 제가 좀 소식이 필요한 인간이라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굉장히 미식가라서 오히려 라면도 맛있는 건데. 라면 맛있죠. 굉장히 절제하고 있습니다. 다소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노력 좀 해보겠습니다. 5-6개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고요. 그럼 면 먼저 넣으세요? 스프 먼저 넣으세요? 저는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스프 먼저 넣으시고. 네. 달걀 푸십니까? 네, 계란 정도, 달걀 정도만. 네. 뭐 파나 다른 고명 빼고. 네. 요즘은 라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순수주의자에 가깝습니다. 순수주의자. 네. 순수해 보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마다 라면에 대한 철학이 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라면이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 네. 전화기는 벨. 네. 이렇게 발명가가 떠오르는데. 네. 라면은 이경규 씨도 아니고. 네네. 우리가 개발자가 누군지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개발자 계시죠. 라면의 아버지. 라면의 아버지가 네, 계십니다. 라면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예. 근데 사실 돌아가셨죠. 2007년에 세상을 떠난 일본의 안도 모모후쿠. 안도 모모후쿠 선생님. 네. 이분이 이제 일본의 라면 브랜드 니신의 회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건재한 그렇죠. 회사잖아요. 지금도 이제 최고의 일본 라면 회사죠. 예. 1910년생으로 중국계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럼 라면의 원조는 일본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라면의 원조는 일본이라고 봐야 되죠. 예. 이분이 라면을 어떻게 생각해내게 되신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직후로 돌아갑니다. 예. 이제 일본이 패망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량난에 시달렸는데요. 당시 이제 주식인 쌀이 부족해서 미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빵으로 만들어서 배급을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일본인의 식성에는 빵보다 국수가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랑 비슷할 테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관청에 면을 좀 만들어서 줄 수가 없느냐 이제 이렇게 건의를 해봤지만 국수 제조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수요를 못 맞출 것이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안도 모모후쿠가 일본 오사카에서 라면 포장마차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린 겁니다. 그냥 포장마차에서 파는 라멘. 그러니까 라멘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인스턴트화가 되기 전에 라멘입니다. 예. 이제 추운 날에만 이제 전후니까 옷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쵸. 이런데 사람들이 그냥 라면 한 그릇 먹겠다고 막 몇십 미터씩 줄을
늘어서 있었던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음식을 네. 만약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식량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네. 소면과는 달리 네. 이제 맛이 완성된 맛을 품고 있고 또한 비싸지도 않고 네. 또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구휼 음식이었네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전후에. 그 전후에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뭐 그런 뜻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아는 그 포장된 라면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게 그 포장마차에서 보았던 네. 그러한 국물과 면이 있는 형식의 네. 라멘을 어떻게 즉석화할 것인가. 그렇죠. 이제 그러한 개념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세상에 없는 음식을 만들려다 보니까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그 면발이 맛을 품으면서도 네. 적당한 힘을 가지고 있도록 만드는 게 네.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네.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네.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즉석에서 조리가 금방 되는, 자, 이러한 그 성질을 한꺼번에 면에다 불어넣기가 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게다가 또 썩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나 사실은 일설에 의하면 네. 너무나 많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 안도 모모부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생각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면에 대한 고뇌 때문에. 네, 너무 그리고 계속 실패를 해서 돈을 잡아먹고. 자, 그러다가 뭐 주점에서 예. 그 덴뿌라라고 이제 일본식 튀김, 뭐 이런 튀기는 것을 보면서 네.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가 연관이 그 되는 거예요? 이제 밀가루 반죽을 입힌 재료를 기름에 넣으면 예. 수분이 이렇게 쫙 빠져나가고 네. 그 수분이 빠져나간 자리에 그 공기방울, 미세한 공기방울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예. 자, 이러한 점에서 네. 만약에 면을 네. 기름에 튀기면 네. 수분이 빠지면서 그 공기 방울들의 흔적들이 남아서 네. 그것을 끓였을 때 또 보존성이 좋아지고 금방 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면을 덴뿌라처럼 튀겨보자. 네, 그래서 말려보자. 네, 그래서 밀가루로 만든 면을 뜨거운 증기로 일단 익힌 다음에 예. 기름에 튀기고 말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순간 유열 건조법이라 불리는 즉석 라면의 제조법입니다. 그래서 라면의 아버지, 라버지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라버지 좋습니다. 그럼 안도 선생님이 네. 그때 개발한 라면도 네. 뭐 그때 그걸 드셔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렇죠. 1958년에 나왔으니까요. 58년이니까. 네네. 그래도 뭐 지금 우리가 익숙한 라면 맛과 비슷했을까요? 당시 이제 안도 모모부쿠가 최초로 개발한 라면 이름이 치킨 라면이었습니다. 치킨 라면. 네, 그러니까 이제 치킨 닭이니까요. 네. 닭 육수의 라면이죠. 사실 요즘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희 꼬로 시작하는 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이제 네. 2011년에 나왔죠. 그 꼬 라면은. 예. 네. 맑은 국물, 이제 살짝 노란기가 도는 네. 맑은 국물이 당시 최초의 라면이었습니다. 빨간색 국물이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빨간색 국물은 이제 뒤에서 또 말씀 나누겠지만 네네.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지극히 한국화된 라면이죠. 그렇군요. 네. 궁금해지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스파게티 면이나 소면은 네. 그냥 일자로 면이 돼 있잖아요. 네네. 왜 라면은 꼬불꼬불하게 만드는 거예요? 꼬불꼬불하게 만들었을 때 네. 압축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피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휴대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네. 조리도 네. 표면적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같은 단위 면적당 네. 꼬불꼬불한 면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넣었을 때 네. 물과 접촉하는 면의 면적이 훨씬 높아지는 그렇겠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빨리 익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맛에도 도움이 된다. 네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거네. 휴대하기 좋네. 그렇습니다. 예, 막 던져도 되고.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면도 면이지만 사실 라면의 생명은 그 우리가 마법의 가루라고 부르는 네네. 라면 스프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안도 선생께서는 이 닭육수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네네. 육수 베이스를 가루로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때 처음 사실 개발할 당시에는 네. 가루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그 닭 육수 자체를 네. 분무기에다 담아서
아, 분무기. 네, 뭐 생각해 보시면 1950년대이기 때문에 예. 네, 벌써 뭐 몇십 년 전이죠. 그래서 이제 면에다가 뿌려서 건조를 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 맛을 불어 넣었다고 합니다. 야, 그것도 신기하네. 그거를 이제 뒤늦게 가루화 시킨 거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시행착오도 하고 그렇게 고뇌해서 우리 안도 선생님이 만든 그 라면이 네. 그 당시에는 가격을 얼마 받았습니까? 당시 가격이 1958년 네. 당시 가격이 35엔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네. 5.69 달러인데요. 지금으로 치면? 네, 근데 이제 뭐 달러가 이제 지금 얼마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오르기 때문에 네. 요즘 좀 힘든 시기죠. 그래도 대충 한 7,000원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8,000원이 넘습니다. 8,000원이 네. 되게 비쌌네요. 그렇죠. 구휼 음식인데 이렇게 비싸도 됩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개발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라면의 출발이 네. 참 그렇게 순조롭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면 뭐 먹어본 사람들은 반응이 좋았겠죠. 네, 그랬겠죠. 아무래도 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굉장히 신기해하지 않았을까. 패러다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즉석 라면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나서 이후에 또 한 번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가 불이 없어도 또 냄비가 없어도 먹을 수 있는 컵라면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컵라면의 원조는 어디입니까? 컵라면의 원조도 역시 일본이죠. 아, 일본. 네네. 혹시 안도 선생님인가요? 또?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다 해드셨네. 네, 안도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예. 네네. 안도 선생님께서 컵라면 개발할 생각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안도 선생님께서 이제 컵라면을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것이 유럽의 라면을 알리기 위해서 갔는데요. 이제 그 적절한 용기가 없어서 라면 이제 접시에 뭐 포크로 담아 먹고. 자,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마치 여우와 두루미 이소부화처럼. 네, 약간 그런 접시에다가 물 받아 먹는 느낌. 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한 다음에 뭔가 라면이 좀 더 편하게 우리의 라면을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생각에서 아예 용기 속에 담겨 있는 그래서 물만 부으면 익는 자, 그러한 라면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 컵라면이 또 히트를 치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걸 테고. 그렇죠. 네. 저희 사실 에디터 중 한 명이 라면에 진짜 환장하는 에디터가 한 명이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안도 선생의 니신 라면 회사가 그중에 이제 카레 컵라면, 시푸드 컵라면이 그렇게 맛있다고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달라고. 공감하시면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저도 사실 굉장히 20년 전에 처음 먹어봤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을 거쳐서 유럽 여행을 가는데 기내 간식으로 쌓아놓고 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네. 그래서 이제 니신 컵라면을 처음 먹었는데 이제 일본의 라면이 애초에 닭국물에서 시작했듯이 뭐 요즘에 매운맛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맵지 않은 국물에 건더기가 굉장히 푸짐합니다. 건더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라면을 처음에 딱 그 컵라면의 그 맨 위에 딱지를 뜯으면 눈으로 보이는 그 건더기 압도가 됩니다. 후레이크 파티. 네, 후레이크가 아니고 거의 현물이라 할 수 있는. 그래요? 새우가 이렇게 들어있는 알새우가 들어있어요. 해물탕 수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놀라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행기에서. 저 같은 경우는 시푸드 라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토마토 라면. 네, 그리고 또 비장의 똠양꿍 라면이 있습니다. 그 똠양꿍 태국에 그렇죠. 약간 시큼하고 약간 얼큰한 새우가 들어가야 똠양꿍이죠. 수프가 있죠. 그것을 이제 그 라면화 했는데 정말 국물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비행기에서 드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 비행기에서 라면 먹으면 더 맛있다. 비행기에도 처음 먹어보고요. 이제 사실은 요즘에 국내 수입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지난 주말에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한강 편의점 이런 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도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고. 근데 이 리신이라는 회사가 진짜 라면 쪽에서는 뭐 성골 중에 성골인 게 우주에서도 라면을 먹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우주 라면도 개발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001년에 우리 그 안도 모모푸쿠 회장이 이때도 이때도 계셨습니다. 네네. 라면을 우주로 가져가고 싶다. 자, 이러한 포부를 밝히신 거죠. 라버지께서. 네, 라버지께서. 그래서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주 식량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게요. 우리가 우주 그러면 이제 뭐 무중력 상태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물이 70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팔팔 끓여서 쫙 부어야지 금방 익는데요. 100도가 돼야 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0도면은 사실 굉장히 미지근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온도에서 라면을 익히고 또 익은 면이 날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원래 컵라면에는 그 면발에 밀가루와 감자 전분을 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아무래도 그 식감이 조금 다르죠. 일반 밀가루면과 다르죠. 빨리 익기 위해서 좀 야들야들하고요. 감자 전분의 비중을 좀 더 높이고 해서 70도의 물에서도 절반 정도가 익는 그러한 우주라면, 우주컵라면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걸 해냈군요. 네, 그래서 2005년에 이제 포부를 밝힌 지 4년 만에 디스커버리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탑재가 돼가지고요. 그 일본인 우주인이었던 노구치 소이치가 우주 정거장에서 먹었죠. 그걸 우주 정거장에서 인증샷 남기고. 그렇습니다. 먹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라버지 안도께서 인간은 어디에 가더라도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주식이라는 꿈만 같은 이야기가 실현되어서 기쁘다라는 그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야, 이분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뭐 라면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진짜. 하죠. 우리 거의 음악의 아버지 수준으로 저희가 추앙해드려야 될 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야, 우주 정보까지 하셨고. 이제 다시 우주에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의 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삼땡라면. 네, 그렇습니다. 땡양 라면. 그렇죠. 땡양 라면. 다 얘기했네요. 1963년에 그러니까 일본의 라면이 출시된 지 5년 만에 개발이 된 거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고 어땠을까요? 되게 문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그 가격이 10원이었습니다. 10원? 10원이면 이제 그 당시의 가격으로 저렴한 편이었는데요. 네, 출발은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보는 음식이기도 하고요. 라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라는 뭐 비단 같기도 하고 면은 뭐 옷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옷감이 아니냐. 그래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라면의 존재를 그리고 장점을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삼양라면이 무료 시식 행사를 벌였고요. 그래서 이제 1965년에 2억 4천만 원이라는 매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대박 난 거네요. 그렇죠. 대박이 났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서. 그런 거죠. 하기야 뭐 우리 칼국수 냉면만 드시던 분들이 네네. 아니 면 요리를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뭐 놀라움이 엄청났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삼땡라면이 그렇게 대박을 쳤으면 이제 다른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라면이 이제 돈이 될 거라는 판단이 서자 온갖 업체에서 라면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자, 그래서 1964년에 삼양라면의 포장지를 인쇄하던 회사가 풍년 라면을 내놓았습니다. 풍년? 네. 풍년이네. 할 때 풍년? 풍년 그 라면이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닭표 라면. 이 뜻 닭고기 육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닭표 라면. 해표 라면. 아리랑 라면. 그리고 롯데 라면 등이 등장했습니다. 아리랑 라면 뭔가 꼬불꼬불한 면이랑 좀 매치가 되는 느낌. 그렇습니다. 그랬습니다만 대부분 6개월 안에 정리가 됐고요. 네, 결국 후발 주자 가운데서는 그 롯데 라면을 생산한 롯데공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 롯데 라면 이름이 익숙치 않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바로 농심라면입니다. 그게 농심? 네네. 뭐 대표 주자가 됐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승부수가 쇠고기 국물을 라면이었습니다. 그 농회사에. 농회사에. 쇠고기 우리한테 익숙한 거잖아요, 사실. 네, 원래 닭고기 라면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한국 라면도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도가니탕 맛의 라면을 연구 개발해서 1965년에 출시한 겁니다. 무슨 도가니탕까지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바늘 가는데 실 가듯 김치 깍두기에는 롯데라면. 그게 이라는 광고 문구를 내세워서 라면이 이제 본격적인 끼니 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한 거죠. 거기서 이제 김치와 라면의 만남. 그렇게 된 겁니다. 조합이 이미지가 고착화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그 광고 문구 말씀하신 김에 네네. 그때도 그러면 TV에서 라면 광고 같은 걸 많이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그 롯데 라면의 전환점이었죠. 또 기억나는 무슨 광고 카피 문구 있으십니까? 네, 그 이제 롯데 라면이 처음 나오고 사실 1910년이 지난 다음 네. 1975년에 네. 롯데의 농심 라면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라면의 이름이었던 거죠. 라면 이름이 농심. 네, 근데 라면. 이제 인기의 비결이 네. 당시에 이제 코미디언인 구봉서 씨. 네, 기억 이제 좀 레전드. 네, 네,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에 또 후라이보이 곽규석. 후라이보이. 네, 후라이보이. 후라이가 아마 잘 이제, 모르는데 웃겨. 네, 저 후라이보이가 아마 제 어렸을 때는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네네. 후라이가 아마 뭐 거짓말이나 이런 거 장난치기 이런 걸 후라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두 분이 네네. 뭐 형님 먼저 드시오, 아우 먼저 드시오. 네, 기억하시죠? 그거는 최근까지도 있었던. 네, 그러니까 그 광고가 굉장히 고전인 겁니다. 형님 먼저, 네, 아우 먼저. 1975년에 처음 등장했으니까 네. 저랑 동갑이네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48살인 48살인 겁니다. 자, 그 광고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라면이 폭발적으로 잘 팔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 1978년에 사명을 바꾸고 독립을 한 겁니다. 라면 회사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덕분에. 네, 그래서 이제 그 농라면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 업계의 1인장, 부동의 1위. 시작은 3땡이었으나. 네네. 시작은 3땡에서 시작해서 롯데라면. 그래서 롯데라면이 그 광고 덕분에 본격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뭐 기억나는 게 사나이 울리는 그런 문구나. 네, 그렇습니다. 너구리 한 마리 몰고 가라. 네네. 뭐 이런 게 생각나는데. 네.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진짜 고전 중에 고전이네요. 네. 야.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1972년이 되면 우리나라에도 드디어 컵라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일본보다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늦은. 네, 시차를 많이 극복한 거죠. 예. 근데 처음에는 컵라면이 봉지라면보다 가격이 4배 이상 비쌌습니까? 네, 그 3땡에서 1972년 3월 7일에 컵라면을 출시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간편함으로 별도의 장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출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항상 출발은 항상 그렇습니다. 라면은 좀 저희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잡지사도 지금 순탄치 않은 조짐이 보이는데. 네네. 그러니까 요즘의 컵라면처럼 정말 이렇게 컵에 담긴 게 아니고요. 직사각형의 얇은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나와서 뭔가 이렇게 생소했던 거죠. 약간 요즘에 그 도시땡 라면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러시아 기차에서 인기를 끈다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용기의 제조 단가가 높은 덕에 가격이 비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봉지라면이 한 봉지에 22원이었는데 4배 이상 비싼 100원이었던 거죠. 엄청난 가격이었습니다. 되게 고가의 음식이 됐고. 네. 그래서 높은 단가에 밀려서 단종이 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삼양라면은 그 예전 봉지라면의 경험을 살려서 시식 행사를 벌였습니다. 1976년 8월에 자동 판매기를 서울 5군데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중심지에 운영을 하면서 판촉을 벌였지만 결국 단종되고야 말았습니다. 컵라면이. 그랬다가 언제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랬다가 그 독립한 농땡 라면에서 다시 바람을 불고 온 겁니다. 강산이 이제 거의 한 번쯤 바뀔 1981년에 농심이 이제 사발면을 출시했습니다. 그 삼땡의 컵라면은 일본의 사례를 따랐는데요. 농땡의 사발면은 이름처럼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이름처럼 사발 모양을 스티로폼 용기에 담아서 되게 친숙한 거죠. 우리 이제 국사발, 밥 대접. 사발 컵라면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그 용기, 친숙한 용기가 바로 한국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금은 없습니다만 처음에 당시에 그 맵지 않은 사발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82년 11월에 얼큰함을 가미한 육개장 사발면이 출시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전설의 시작. 침이 넘어갑니다. 전설의 시작. 컵라면은 사실 부동의 1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라면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순한 국물 사발면에서 가지를 쳐온 육개장 사발면이 얼큰함 덕분에 다시 주류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진짜 육개장은 우리가 무슨 국밥집 가야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데 네. 뭔가 진짜 육개장 한 그릇 먹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평론가님. 네. 81년에 그렇게 컵라면이 보급화됐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라면의 전성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라면의 전성기는 저는 88 올림픽 전후라고 봅니다. 88 올림픽. 네, 일단 그 우리가 사발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사발면 컵라면이 네. 사실 8688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때 네.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국에서 온 네. 선수들한테 네. 간식으로 보급이 된 거죠. 근데 이 간편함과 특유의 맛이 네. 굉장히 그들의 관심을 확 사로잡은 겁니다. 자, 그러한 점도 있고 네. 그러한 시기에 맞춰서 네. 사실 그 우리가 지금도 즐겨 먹고 있는 라면들이 네. 대부분 그때 개발이 됐습니다. 신라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정말 다른 라면들이 계속 도전하지만 아성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비빔면도 88년에 출시됐고요. 그 짜장라면이요? 아니요, 비빔면. 그냥 그 비빔면. 오른손 왼손으로 팔땡 비빔면도.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네. 뭐 그 짜장라면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즐겨 먹고 있는 그 라면들이 네, 네. 대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개발이 돼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네. 88 올림픽을 계기로 라면의 나라 코리아 이게 알려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그 한국적인 음식이 라면이다. 물론 이제 출발은 일본에서 했습니다만 네. 사실 그 가장 높으신 분의 한마디 때문에 라면이 얼큰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높으신 분이죠? 그 나라를 다스리시던 분. 그러니까 많이 다스리셨죠. 네, 저기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 네. 이제 그분이 라면은 한국 사람은 얼큰해야지. 자, 이 한마디에 라면이 얼큰해졌다. 근데 우리가 브랜드 이름은 가려도 되는데. 네. 박정희 대통령 이름까지 못 말할 건 아니잖아요. 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본격적인 한국의 맛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국의 맛을 굉장히 그 쉽고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또 그 맛이 해외로 그대로 진출을 해서 지금 자리를 잡았다는 점. 요즘은 사실 그 거의 모든 라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특히 뭐 이제 불닭볶음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저도 이해를 사실 못합니다만 예. 그 불닭볶음면 덕분에 네네. 라면은 한국 원조이지만 많이 그 부침을 겪었던 삼땡라면이 부활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 퍼져서 지금 이제 불닭볶음면 챌린지.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통각을 느끼면서 미각 대신 통각을 느끼면서 통각이 아니죠. 다 먹고 그래서 있어요. 그거를 느끼면서 먹는 게 세계적인 유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라면을 우리가 친숙하기 때문에 너무 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음식 평론가로서 그렇죠. 라면을 참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한국 음식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국 음식 중에 하나가 라면이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김치를 먹는 나라에서 라면이 뭐 안 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네, 그 둘의 조합이 사실 약간 신김치와 그렇죠. 또 빨간 국물의 라면. 침이 넘어갑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만. 요즘 뭐 말씀하신 대로 맛도 종류도 워낙 다양해졌지만 끝으로 요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라면 가장 좋아하시는지. 저는 라면은 사실 굉장히 소수 취향입니다. 순혈주의자인데 소수 취향입니다. 자, 그래서 뭐 한국 라면 판매량 1위의 신라면. 저는 이제 거들떠도 안 봅니다. 풀라면 제외. 네. 신라면 같은 라면이 아니고 일단 빨간 국물의 라면은 오징어 짬뽕과 스퀴드 짬뽕. 네, 오징어 짬뽕과 뭐 물론 이제 진라면을 참 좋아합니다만 진라면이 이 정도 지금 굉장한 그 클래식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판매량도 엄청납니다. 이제 거의 뭐 2위 이런 수준인데요. 저도 좋아해요. 네, 그러던 시절 이전에 진라면을 참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빔라면 중에는 굉장히 그 아무도 모르실 스파게티 라면이 있습니다. 그 모르시죠? 들어는 봤어요. 네. 근데 일본의 그 나폴리탄 스파게티가 있죠. 그 스파게티면은 케찹에 비빈. 되게 의외네요. 네, 그러한 스파게티는 진짜 무슨 미슐랭 이런 미슐랭 스파게티 그런 드실 것 같은데. 스파게티도 먹습니다만 이 라면 특유의 그러니까 항상 라면은 라면 특유의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박스로 들여놨습니다. 네. 약간 옛날 그 경양식 돈가스 집 가면 먹는 스파게티 맛 아닙니까? 그러한 느낌입니다. 그걸 또 좋아하시는구나. 네.
평론가님 보내드리기 전에 그 라면 조리 비법 꼭 물어봐달라는 청탁이 많았는데. 라면 조리 비법이요? 예, 순혈주의자라고. 저는 순혈주의자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엄청난 비법은 없습니다. 다만 일단 스프를 먼저 넣습니다. 스프를 먼저 넣고요. 그다음에 면을 넣고 약간 꼬들하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꼬들하고 약간 짭짤하게. 라면 공기 중에 몇 번 이렇게 해줍니까? 공기까지 끌어올리진 않습니다만 몇 번 풀어주고요. 일단 그 라면의 표준 물의 양이 대체로 550ml입니다만 저는 계량컵으로 재서 500ml 정도만 씁니다. 네, 그래서 약간 짭짤하게 먹고요. 그 다음에 그 계란은 물론 이제 뭐 계란도 그날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게 먹습니다만 라면을 불에서 내리기 조리가 끝나기 한 1분 30초쯤 전에 이렇게 깨워서 넣습니다. 다만 높은 데서 넣으면 국물이 튀기 때문에 안 되고요. 1분 30초 전쯤에 1분 30초 전쯤에 깨워 넣으면 라면이 딱 그 계란이 반숙으로 익습니다. 그러면 노른자 터트려서 그렇게 해서 노른자를 터트려서 같이 이렇게 국물에 어우러져서 그렇게 먹습니다. 라면은 뭐 사실 먹고 싶을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얘기 들으면 일단 침이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음식이죠,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인류 최초의 밀키트라고 할 수 있는 라면에 대해서 우리가 잡다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용재 음식평론가 오늘 맛있는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민의 잡지사, 오늘은 독자 투고를 몇 개 소개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166번님께서 읽어주는 잡지 좋네요. 근데 30분은 너무 짧습니다. 허반장님께서도 너무 짧네요. CBS는 잡지사에게 1시간을 허하라 적어주셨습니다. 근데 또 요즘 같은 구독 경제에서는 잡지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또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잘 돼서 저희 지면이 늘어난다? 그거는 뭐 좋은 일이지만. 홍승표님께서 앞으로 저녁밥은 잡지사와 함께 하겠군요.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원래 혼자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잡지 같은 거 밑에 받치지 않습니까? 저희도 냄비 밑에 깔아둔다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한 투고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닉네임 김성회의 옳은소리님께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한판 승부 대신 이걸 듣는 게 좋겠네요. 라고 한판 승부 팀키를 해주셨습니다. 한판 승부에서 정치, 시사, 나라 경제 얘기를 더 딥하게 들어가 주셔야 저희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옳은소리 구독자 17만 8천 명, 요분들 한 번씩만 들러주셔도 저희가 직원들 데리고 회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자, 이렇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1212 문자 메시지, 또 레인보우나 유튜브 채널 이강민의 잡지사 들어오셔서 독자의 소리 남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독자 투고였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과연 오늘 인터뷰를 들으시고도 아직 물 안 올린 분이 계실까요? 저 오늘 집에 가면 새봉 각입니다. 내일 얼굴이 달덩이가 돼 있어도 이해해 주시고, 잡지사 여기서 셔터 내립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